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인데 이게 이제 자꾸 이게 매각이 늦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고 감사원까지 나선 거예요. 니네 근무 태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저희 탓이라기보다는 성남시의 뭐 그죠? 어떤 이제 정책도 있고 일괄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고 매각이 좀 어렵다. 왜냐면 제값 받고 나가야 그렇죠. 신청사를 그죠 제대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경기도 이렇고요. 저희가 근무태만 아니고요. 뭐 이런 이제 감사원에 제출했던 문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왜 감사원까지 동원될 일이냐? 예? 한국식품연구원 무조건 꼭 이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던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출범 원년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주요한 이제 그 시책으로 정하고 네. 대통령 관심 사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그 밑에 있는 국토부, 뭐 감사원 다 이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하고 보니까 이거 한국식품연구원 얘네들이 부지를 팔지 못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못 파는 거야? 그랬더니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줘야. 지금 이거 우리 저 입찰을 붙였는데 다들 그냥 이 자연 녹지 뭐 사가지고는 뭐 무슨 여기다 사업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들이 이거 다 물건을 안 삽니다. 그 용도 변경을 좀 해줘야 이게 좀 팔릴 것 같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용도 변경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압박이 온 거고. 네. 자, 감사원 문건 관련한 저희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분의 입이 더 거칠어집니다. 자, 역시 인터뷰 영상 맞아 보시겠습니다. 말씀 계속 드리다시피 네, 저의 입장은 안 팔려? 예, 안 팔리면 저희한테 압박은 있어요. 그게 뭐 예, 정부가 뭐 차입금해서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차입금 이자를 3년만 제공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연구기관에 돈이 있습니까?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요 땅값하고 그러면 거의 한 2천억이 드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저희가 차입을 해서 이자 3%를 주고 나중에 그 차입 이자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부한테 어떤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저희는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차입이자 뭐 3억, 5억 얼마나 꽂았기 때문에 그거는 받는 거지만은 나머지 나중에 그래 되면 뭐 사실 공사 중단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래갖고 애먹은 기관들이 있어요. 차입을 해가지고 해양연구원인가 해양과학기술원 그 결국 한 2년 전인가 팔렸어요 그 땅이. 아마 그는 안산시가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애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직원들 성과급도 못 주고 해서 그 원장이 바뀌고 난리 났어요, 그게도. 네. 감사원에서도 압박 되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나쁜 새끼들요. 감사원은 진짜, 이호석 단장이 있을 때 감사를 직접 받았잖아요. 관련 기관들. 그래가지고 그때 참 사람들 그렇게 이호석 단장이 그때 있을 때 그거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래 놓고는 매월 그래갖고 막 경영평가 막 이런 거 작성해서 내라 그러고 사유서도 내게 하고 계속 못 파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시달리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그런 자식들 하여튼에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압박이 결국은 이제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 아니었던가 저희는 그냥 좀 그런 취지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여튼 감사원까지 동원돼서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한국식품연구원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국토부 공무원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지, 감사원까지 와서, 감사원은 사실 그 이상의 또 공포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좀 말이 좀 거칠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사무치는 한이 맺혔으면은 감사원 얘기 나니까 감사원 그 나쁜 새끼들이라고 바로
바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이 좀 메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정부 네. 하시면서 좀 목이 좀 메이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소름과 그 우라통이 좀 치미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검사나 아니면 이제 이 친윤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식품연구원 그 담당자가 협박을 느낀 거고, 문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과연 협박을 느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그 사건을 좀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지, 이게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냐, 썼다면 누구한테 썼냐, 이렇게 이제 들고 가면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실체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에서 누가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 식품연구원 쪽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전을 하고 싶은데, 결국 그 적정한 땅의 임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걸 땅을 적정한 임자를 찾으려면은 이 자연 녹지를 좀 해제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뭐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성남시가 칼자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국토부 그 입장에서는 누가 더 밉겠습니까? 식품연구원보다 성남시가 훨씬 더 밉겠죠. 그러면 식품연구원이 이 정도인데 성남시 공무원들한테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압박이 주어졌을 것이면 뭐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품연구원, 비록 성남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분이 그 당시 국토부나 감사원 등 정부로부터 이런 정도 이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중요한 증언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공문을 다 대량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지만, 네. 공무원은 어쨌든 다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겪으셨던 그 감정과 압박은 네. 사실 그걸 글로는 체감이 잘 안 되죠. 근데 네. 오늘 공개해드린 저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네. 한국식품연구원 담당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좀 물어봤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혹시 성남시청을 압박하러 갔거나 뭔가 좀 뭐 그와 관련해서 좀 들으신 거 없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이분이 정확한 거는 나도 성남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나도 모른다. 예, 다만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국토부 공무원이, 나를 괴롭혔던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청 공무원도 만나러 갈 거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간 것을 자기는 사례를 하나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역시 인터뷰 영상 마저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토부 사무관들이 2013년, 2014년 요때, 그때 이제 성남 식품연구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성남시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러 성남시에 또 많이 가서 공무원들 압박하고 뭐 이랬다고 국토부의 관계자가 저한테 설명은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마 맞아요? 절대 아닐 겁니다. 국토부 사무관이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예. 네. 그건 제가 사실이 알기로는 아니에요. 아닐 예. 겁니다. 국토부는 예. 저희 연구원 시설 해제만 해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성남시가 안 들어준 거고. 네. 국토부 공무원들이 계속 성남시도 왔다 갔다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모르시는 거고. 예. 그런데 저는 한 번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누구로부터 들으신 얘기예요? 한 번 정도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 이름이 명확하질 않네요. 성남시 어떤 직원한테 들으신 거예요? 국토부 간 거예요? 국토부가 성남시에, 예. 김 씨한테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가울 씨는? 국토부 직원한테 들었죠. 국토부 직원이? 그렇구나. 그랬을 거예요. 뭐 때문에 간다고 그러면서 설명하던가요? 그건 뭐 저한테 이야기 안 하죠. 근데 뭐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아무튼 그 식품연구원 부지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예. 국토부는 네. 연구시설 해제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3년 9월까지는. 예. 근데 그걸 성남시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논의하러 성남시에 간다는 얘기였군요. 네. 예. 연구시설은 사실은 몰라요. 성남시 입장은. 연구시설 해제해준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 글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국토부 공무원은
그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얘기 들으셨던. 아, 네. 그 무슨 국토부의 그러니까 요거 그 담당이었던 거죠? 이전 문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문제 담당하는. 네, 뭐 그렇겠죠. 예,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예. 저희가 예. 실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한테도 뭐 한 병 정도 되고 성남시한테도 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과장들이 무슨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네, 네. 사무관 정도도 뭐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사실은 정보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선생님께서 네네. 왜 협박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길래 그게 뭔지 좀 정확히 여쭤보려고. 그 협박을 저희가 받은 예. 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네. 성남시에서 정확히 묵하게 국토부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른다. 다만 국토부로부터 내가 받은 느낌은 나는 협박이라고 느꼈고 나를 괴롭혔던 또는 압박했던 그 공무원이 성남시도 간다. 네. 예, 공무원들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 건 정도는 내가 기억이 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남 국토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식품연구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했는데 성남시 때문에 번번이 네. 이게 이제 가로막힌 거죠. 그 용도 변경 전에 그 연구 시설 해제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줬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국토부. 그러면 당연히 일단 식품연구원 쪽을 압박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성남시를 상대로 더 세게 흔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국토부 입장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을 국토부의 책임자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성남시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도시계획국장을 하시던 분을 그렇죠. 정승희 국장을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단장으로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 인사교류 차원에서. 그분이 간 것이 2014년이에요. 성남시가 지겹게 말을 안 듣을 때. 그렇죠. 그러죠? 그 부분 그리고 중요하죠. 우리가 이 정승희 국장이 지금 성남시에 직접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정승희 국장이 결국은 그 용도 변경 해제되기 전에 이제 공문을 발송하기 직전에 마지막 파이널 공문을 보내서 성남시를 압박하기 직전에 식품연구원을 방문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죠? 예. 네. 한두 명 내려간 게 아닐 겁니다. 성남시에. 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란 조금 다소 좀 과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제 표현을 이제 국감장에서 썼는데, 그 여러 가지 벌어졌던 국토부와 성남시 그리고 식품연구원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문건, 온갖 사람들의 증언들, 이게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충분히 듣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박이라고 느낄 만한 압박이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역시 또 중요하게 또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